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유량과 저량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세계도 87페이지에 유량 저량에 대해서 그 예제를 든 게 그 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별표를 쳐 놓으셔야 돼. 유량 저량은 역사적인 이제 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1회 때부터 작년 32회 때까지 회차별로 또 문제별로 해가지고 주제별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또 지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거든요. 시험 끝나면은. 근데 1회 때부터 쭉 내려왔던 이제 저량과 유량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언제부터 출제됐는가 해보면 역사를 보면 12회 때 처음 눈에 띄어요. 얘가. 그런데 12회 때 한번 출제되고 나서 한동안 15회 이후부터 이게 자주 나왔어. 한 10번 나왔나? 자다다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20회 중반부터 안 나왔어요. 한 6년, 7년인가 눈에 안 띄었다가 재작년 31회 때 이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유량 저량에 대한 테마가. 그 작년에는 어떻게 됐을까? 32회 때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자주 나오면서 장점이 이제 생겼죠. 우선은 이제 유량이 저량과 유량은 저량은 영어로 스톡인데 고여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뭐다? 일정 시점이야.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변수를 우리 뭐라 그런다? 저량 변수라 그러고 유량이라는 것은 플로우, 흐름이죠. 흘러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얘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경제적인 변수를 유량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저량 돌리고 기간은 유량 돌려요. 그런데 이런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예제가 나와. 다음 중 가장 전형적인 게 유량 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유량 변수가 4개 지문이고 하나가 저량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무수히 많은 예시가 나왔었어요. 유량도 저랑 한 10개 이상씩 나왔는데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그 예시들은 기본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 전부 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뭐 회계사 이런 시험처럼 다양한 분야의 유량 저량 용어를 갖다 놓고 알고 있어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문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언급했던 유량 저량에 대한 예시 있죠. 그건 다 알아두셔야 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는데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노출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경제 교과서에서는 그럼 유량으로 뭘 가지고 이해를 시키냐면은 소득을 가지고 이해를 시켜요. 소득이 가장 유명한 뭐다? 유량의 예시야.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경제 교과에 나와 있는 예시예요. 그럼 이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라 표시하면 이 사람이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갑의 소득이 1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야? 모르죠. 갑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적어요? 그런가? 그러면은 1년간 소득이 100만 원, 연소득이 100만 원이다. 안 살아요? 왜 안 살아요? 100만 원짜리 로또 사가지고 1등 당첨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10년간 소득이 100만 원이다. 이건 뭐 거울도 안 봐요? 그럼 하루 소득이 100만 원이다. 오케이? 시간당 소득이 100만 원이다. 시간당 소득이 100만 원인데 수명도 짧아. 이야. 그러면 똑같은 100만 원인데 앞에 일이냐 월이냐 연이냐 이렇게 기간이 붙으면은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달라지죠. 이것이 유량이야. 경제교과는 이렇게 소득 가지고 유량의 예를 들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험도 소득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소득이 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투자론 공부하시면 나중에 투자론 들어가시면은 소득 중에 뭐 가능총소득, 유효, 순, 세전, 세후 여러 개의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득이 나오면 전부 다 뭐다? 다 유량으로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세후 소득을 볼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도 동시에 나온 거죠. 이것도 다 소득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소득을 발생하려면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죠.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은 대가가 있지. 대가가 뭐예요? 급여, 임금이죠, 임금. 그래서 임금이 나온 거지. 여기 급여, 임금.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책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은 요런 것들이 다 똑같은 원리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최저임금 만 원이라 할 때 얘는 저량일까 아니면 유량일까? 앞에 기간이 붙어요, 시점이 붙어? 헷갈려요? 아니, 기간이 붙지. 우리가 최저임금 10,000원 할 때 앞에 시간이 붙잖아. 시간당 급여, 시급이라 그러죠. 그렇죠? 1시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10,000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 나오는 개인적으로 소득 창출하는 게 이걸 가지고 소득 창출하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이 이런 건물 같은 부동산 소득 창출하려면은 이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남한테 점유시키죠. 일정 기간 점유시킨 다음에 대가를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대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이 소득 창출은 임대를 줘야 돼. 그래서 임대료도 대표적인 뭐다? 유량이 되는 거지. 지대는 토지 임대를 말합니다. 포괄적 임대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을 통해 나머지를 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뭐든 연간 영업 경비도 나중에 소득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 여기도 연간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많이 나왔던 예지가 또 신규 주택 공급량하고 주택 거래량 엄청나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모의고사 보면은 수출량도 많이 언급을 해요. 수출량. 이거 우리 쪽에서 잘 나오지 않는 예문인데 수출량이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이거 성인분들은 경험치고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수출량 발표할 앞에 기간이 붙어 시점이 붙어. 기간이 붙죠. 그래서 작년이 끝났으니까 정산하겠죠? 2022년도, 아니 2021년도 우리나라 수출량은 얼마였더라?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했더라. 이런 게 발표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2022년, 2021년 이렇게 표시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달성된 수출량이죠. 수입량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량이 유량이면 수입량도 유량이겠지. 그렇죠? 수출량은 2021년 동안에 100억 달러인데 뭐 수입량은 뭐 90억 달러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국제 수지는 그럼 유량이야, 저량이야? 다 유량으로 적어드렸죠? 왜? 그래서 수출량 이거고 수입량 이거니까 무역 수지가 뭐 10억 달러 흑자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 주셔야 돼. 투자, 저축 이런 것도 다 유량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한번 시험에 이제 자주 나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단어를 하나씩 보세요. 보신 다음에 먼저 기출에 나왔던 용어들 보신 다음에 아 이거는 유량인지가 이해가 된다. 그럼 그건 바로 제끼시면 되고 또는 어떤 지문 봤더니 이런 것들을 만약에 실제로 언급했을 때 좀 헷갈려 갔다 그럼 개인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량의 예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유량은 소득으로 이해를 시키는 대신에 저량은 가격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가격은 시시각각으로 바뀌죠. 그렇죠? 잠깐 눈 뜨면 또 바뀌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격을 설명할 때는 앞에 특정 시점을 명시해서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표시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주가 지수도 이제 같이 예를 들죠.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 얼마다로 발표할 때는 뭐예요? 앞에 시점부터 기간이부터. 시점이 있지.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지금 막 계속 바뀌죠. 그래서 얼마다 할 때는 몇 월 며칠 몇 초 현재 얼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가격은 잘 나오진 않았고 자주 나왔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재고량하고 인구수. 가장 유명한 저량의 예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학으로 이제 그 경영학적 재무상태표라는 게 옛날 대차대조표인데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는 어떤 기업의 특정 시점에서 재산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이제 차변에다가는 자산을 갖다 놓고
대변에다가는 이제 자본하고 이제 부채를 갖다 놔가지고 이 재산 상황을 나타내거든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황이다 보니까 자산, 자본, 부채는 전부 다 뭘로 봐야 돼? 저량의 또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용어 중에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도 있죠. 주택 보급률도 앞에 시점이 붙나요? 기간이 붙나요? 그렇죠. 이거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이기도 하지만은 특정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제 변수가 보급률이고, 작년에 오랜만에 처음 나온 게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하기 때문에 통화량은 대표적인 뭐다? 저량 변수가 되는 거지. 통화량 할 때 전화 통화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쭉 보시다가 이건 저량인 거 확실하게 눈에 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나올 때 막상 헷갈려 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만 잘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랑저랑은 그래서 이제 이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이게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이제 분석이 되는 유일하게 나오는 성격상에서의 단독 문제, 저랑 유랑에 대한 논리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저랑일까요, 유랑일까요? 그 저랑이죠.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 제가 출근하면은 그 저랑 기분이 엄청 업이 되죠. 1시 정도에 퇴근해서 집에 간다 그러면은 갑자기 다운되죠.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 저랑 유랑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